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원주와 횡성의 나흘째 폭염 경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불볕더위가 계속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원주가 35.8도, 횡성이 35.1, 영월 35.4, 평창 32.3도 등을 각각 보였고 체감 온도는 더 높았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 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월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70대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 노동당국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고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조차 결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주성 기자입니다. 기계 안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급히 움직입니다. 2m 높이에서 떨어진 남성을 구조했는데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영월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70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혼자 기계 점검을 나갔던 탓에 교대 시간이 돼서야 다음 근무자에게 발견됐는데 현장엔 CCTV가 없어 사고 경위도 아직은 불분명합니다. 추락 높이가 2m에 불과해 추락이 사망의 원인인지도 의문인데 국과수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조사와 관계인 조사 등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중대재해처벌법, 과실치사 등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멘트 공장에선 해마다 비슷한 사고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영월의 또 다른 시멘트 공장에서 60대 하청 노동자가 시멘트를 운반하는 승강기를 정비하다 27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앞선 지난해 2월에도 같은 공장에서 50대 하청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를 수리하다 갑자기 기계가 작동되면서 몸이 끼어 사망했습니다. 두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고용노동부는 아직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조사가 남은 것도 아닌데 1년 넘게 법리 검토를 끝내지 못한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사고도 언제 결과가 나올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안 되면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알면서도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그걸 다 위험을 감수하고 그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런 사고들은 반복적으로 악순환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죠. 영월 소재 시멘트 공장들에서 발생한 3건의 사망 사고의 노동자들이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점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있었던 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영월 지역 유력가의 휴대폰 사건에는 범죄 정보를 수집하려던 경찰과 유력가 요청으로 이들을 쫓았던 경찰 두 부류의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양쪽을 수사한 검찰은 한쪽에는 대법원 재판 청구를, 다른 한쪽은 혐의가 없다고 봤는데 수사권 조정 시기 경찰을 견제하려던 검찰의 조치가 이제는 검찰개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3월 휴대폰을 교체하면서 쓰던 폰이 필요 없다며 휴대전화 대리점에 건넸던 강모 씨. 2019년 9월 대리점주를 찾아가 폰을 누구한테 줬냐, 곧 경찰이 부를 거라며 따졌습니다. 이튿날 생일을 맞은 강 씨는 영월 경찰서장과 수사과장을 비롯한 경찰 간부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다음날 서장은 휴대폰 사건의 조사를 지시했고 대리점주는 곧바로 경찰서로 불려갔습니다. 대리점주는 조사 목적과 혐의 고지도 없고 정식 조사실도 아닌 데서 조사를 받으면서 강 씨에게 사과할 것을 종용받았다며 검찰의 청탁수사 혐의로 경찰관들을 처벌해달라는 진정을 넣었습니다. 강 회장님한테도 천문신명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천문신명이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무렵 강 씨는 검찰 영월지청장을 따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별개로 검찰도 수사에 나서달라는 요구를 한 걸로 알려졌는데 검경 양쪽에 정식으로 고소를 하진 않았습니다. 영장 칠 때 유리하다며 경찰 수사과장이 직접 강 씨 회사까지 고소장을 받으러 찾아갔지만 인지 수사를 해달라는 투로 끝내 거부했습니다. 고소장 안 써주셨지? 과장님이 직접 가셨는데. 본인이 그한테 물어봐야지 우리한테 물어. 알아요.
직접 수사에 나선 검찰은 대리점주 진정건인 청탁수사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강 씨 폰을 입수한 경찰관은 3심까지 재판을 이어갔습니다. 기소된 경찰들이 직위 해제된 데 반해 청탁수사 혐의 경찰들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6년이 지나서야 휴대폰을 입수한 경찰들의 무죄가 확정됐고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은 답이 없었고 영월경찰서는 입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그 누구도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지거나 합당한 처분을 받는 사람은 없는 셈입니다. 검찰 스스로 밝혔듯 수사기관이 지역 유력과 강 씨 요청으로 시작했던 이 사건은 새 정부 검찰개혁 필요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검찰이 민생을 보호하고 서민을 지키라고 준 권력을 부당한 권력들을 지켜내는데 오히려 역으로 악용하고 하는 케이스들이 대단히 많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관련된 검찰개혁에 선봉에 서 있는 많은 의원들과 협력해서 2019년 검경 수사권 조정 시기 경찰을 견제하려 했던 검찰의 조치가 이제는 검찰개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이달 21일부터 모든 국민은 정부가 주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 주민들은 이 쿠폰을 사용할 데가 없어 걱정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이송미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편의점입니다. 유리창에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인당 15만 원씩 받을 수 있고 소득 수준이나 사는 지역에 따라 많게는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처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소입니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서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하지만 농촌에선 사용처를 찾기 힘듭니다. 춘천시 사북면만 해도 인구수가 2,000명이 넘지만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음식점은 10여 곳에 불과합니다. 농촌 주민들은 농협이나 농자재 마트에 의존하고 있지만 대부분 연매출 30억 원이 넘어 사용처에서 빠진 겁니다. 머리하고 다 그런 건 시내로 나가야 돼요. 여기서 소비가 안 되지. 여기는 쓸 데가 없어요, 이거는. 대신 정부는 마을에 유사업종이 없는 농협이나 농자재 판매장에서 예외적으로 쿠폰 사용을 허용했지만 대부분 마을에는 유사업종인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농협은 강원도에서 5곳뿐입니다. 사실 농협연세점 같은 데가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좀 뭐 그런 게 나오면은 그 농협마트 뭐 이런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 소비 쿠폰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지만 실제 사용처에 대한 고민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6, 70년대 동해안 북방 어로한 개선에서 조업 도중 북쪽으로 끌려가다 돌아왔지만 이후 간첩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썼던 납북 어부들이 최근 들어 무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납북 귀한 어부들은 반세기 넘도록 국가 권력의 불법 사찰로 본인과 가족까지 피해를 봤다며 국가의 도의적인 책임과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0년 한국전쟁 흥남 철수작전으로 당시 10살의 나이에 월남해 속초 아바이 마을에 정착한 올해 85살의 김상호 씨. 김 씨는 1971년 북방 한계선 근처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북됐다가 1년 만에 돌아온 제2승해호의 선원이었습니다. 귀환 후 정부는 그를 간첩으로 몰아 억울한 옥살이를 냈고 가족들까지 수십 년 동안 국가의 불법 사찰을 받으며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동생이 이 자리에서만 나가는 게 아니고 이 덩어리에다 딱지를 붙여요. 말하자면 빨개의 후손들이다 하는 그걸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데 가서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요. 21명이 탔던 오징어 배에는 당시 16살이던 김영수 씨도 있었습니다. 제2승해호 선원들은 지난 2023년 5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망가진 삶은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양심조차 없단 말입니까? 왜
우리 납북 어부들의 가슴 속에 2번, 3번 한이 맺히게.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제출된 납북 귀환 피해 어부는 1,300여 명으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현재까지 284명입니다. 납북 어부들은 도의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국가 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데 해당 사안을 놓고 정부와는 결이 다릅니다. 속초 지원에서 진행 중인 관련 국가 배상 사건만 45건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처럼 자신들이 행한 불법 행위에 대한 진심의 반성과 사과 없이 재판부의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하며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방해하는 2차 가해에 해당합니다. 국가배상 소송의 피고 대한민국 정부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이의를 신청한 상황인데 위자료 액수를 다른 국가 피해 사건과의 형평성에 맞게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납북어부 피해자 시민단체는 정부가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년의 한 꼭 풀어주세요. 납북 귀환어부 국가 배상 사건의 판결은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내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천연기념물인 비단벌레 우화 과정이 국내 처음으로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비단벌레 원종을 확보해 비단벌레 생활사 전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영월 천연기념물 곤충연구센터는 대부분의 곤충이 우화할 때 가슴 부분과 날개 착색이 동시에 이뤄지는 데 반해 비단벌레는 머리와 가슴의 색이 먼저 물든 뒤 날개가 가장 마지막에 착색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비단벌레는 유충이 나무 속에서 최대 4년가량 지내다가 성충이 되어 밖으로 뚫고 나오는 특성상 우화 과정이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원주시 계운동 물레방아 거리에 46명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완공됐습니다. 원주시는 24억 7,800만 원 예산을 투입해 일반 주차구역 27면, 경차 주차구역 4면, 장애인 주차구역 1면 등 46면을 갖춘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당분간은 무료로 운영되고 향후 유료 운영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계운동 물레방아 거리는 약 20년 전 테마거리로 조성돼 식당 등의 상권이 형성됐지만 인도가 없고 무분별한 주차로 불편이 제기됐습니다. 군 네이버스 강원 아동복지센터가 지역 공방과 손을 잡고 아동들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하는 꿈지락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오늘 강원 아동복지센터와 한국가스공사 강원지역본부, 강릉 원주대 19개 지역 참여 공방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선포식을 갖고 보호 아동들에게 도예와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적성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체험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은 10월쯤 전시회에서 공개될 예정으로 자선 경매 수익은 다른 보호 아동의 체험에 사용됩니다. 지속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역 활성화 전략을 함께 모색해보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원주시와 강원도는 오늘 호텔 인터뷰국 원주에서 강원권 소상공인과 관계기관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성공 사례를 보는 소상공인 경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 활용하기란 주제로 한 특별 강연과 소상공인이 지원 정책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성공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원주시는 오는 10월까지 매달 경제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평창고 용평면의 한 목재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공장 노동자 9명이 대피해 별도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일부가 불에 타고 톱밥 800톤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6,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서울시와의 비즈니스 협업 모델 넥스트 로컬 서울편 참가자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합니다. 참가 대상은 45세 이하 청년으로 영월 지역 청년 기업의 대표이거나 팀원, 서울시 넥스트 로컬 청년 가운데 영월 지역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참가자는 다음 달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서울 전역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가해 분야별 멘토링과 기업 탐방 등을 진행합니다.
강원도 내 축산물 취급업소의 위생 상태가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는 지난달 18개 시군과 동물위생시험소, 명예감시원과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 취급업소 175곳 중 173곳이 관련법 기준을 준수하고 있었고 식육 가공품과 포장육 등 28것을 수거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곳은 표시 기준 위반과 위생 관리 기준 미작성 등 5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돼 행정처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